진디로그 진디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기분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렇게 기분을 바뀌게 하는 영향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다를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냐 아니냐, 공복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출근길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등굣길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화를 통해서도 기분이 바뀌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것 때문에도 내 기분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날씨입니다. 그날 날씨가 어떻냐에 따라서 이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날 좀 선선한데 하늘에 구름 하나 없이 쨍한 파란 하늘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습하고 좀 흐린 날에는 기분이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30도 이상, 35도 이상의 더운 날씨에는 푹푹 찌다 보니까 좀 많이 뭐라 그럴까, 짜증 지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날이 추울 때는 몸이 또 움츠러들면서 기분조차도 움츠러드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에 의해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좀 왔다 갔다 변하기도 하죠. 컨디션도 변하고요. 그런데 이 기온, 이 날씨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 나이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세먼지 이런 거 없었거든요. 봄철에 황사는 있었어요. 황사. 그 중국에서 불어오는 누런 바람, 고비 사막에서부터 출발해서 불어오는 누런 바람인 황사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스콜이라고 해서 정란운들이 몰고 오는 그 소나기들, 이런 게 있었어요. 길 가다가 저 멀리 보면은 지평선에서 정란운들, 높은 구름들이 오면은 아, 이거 소나기 한번 오겠는데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좀 그렇게 변화무쌍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환경과 관련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지구가. 예전과 좀 다르구나, 내가 어릴 적에 살던 지구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구에 이 오존가스가 많아지면서 들어왔던 열들이, 지구에서 생겨난 열들이 배출이 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높아진 온도로 인해서 뭐랄까요, 기후 변화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엔 굉장히 춥고, 그리고 북극 지방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도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많이 지구가 좀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뭐 세계에서 회의를 통해서 언제까지 뭐 탄소를 저감해서, 배출량을 저감해서 지구 온도를 얼마 이상 안 올라가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알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진행하는 이 코너가 무엇이든 읽어드려요. 무익요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어떤 것이든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콘텐츠를 한다고 하니까 작가님 한 분께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책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우설리 작가님께서 지구를 살리는 패션 토크쇼라는 책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 우설리 작가님은 아나운서시고요. 그리고 스피치 강의도 하시고 이미지 컨설팅도 하시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도 쓰고 계시거든요.
이 우설리 작가님과 고수진 작가님이 함께 쓴 지구를 살리는 패션 토크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지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 이런 걸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 책의 서문 부분을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요게 보면 중간중간에 그 역할극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읽어볼 거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무익료 우리 우설리 작가 그리고 고수진 작가가 함께 쓴, 그리고 안혜란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지구를 살리는 패션 토크쇼, 이 책의 일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라이브 토크쇼 우미리 TV를 소개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옷 좀 입는 우밀이에요. 우리의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버리는 옷이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옷을 생산하는 회사는 패스트푸드처럼 빠른 속도로 많은 옷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 옷을 사고 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환경은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도 지구 지킴이가 되어서 여기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나만 멋지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도 아름답게 지키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며 옷을 입는 사람이야말로 옷 좀 입을 줄 아는 진짜 멋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다면 우미리TV 구독 누르고 6회까지 시청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화학섬유나 화학염료가 바다와 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을 이렇게 해치면서까지 화학염료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화학염료 대신에 천연염료로 염색하는 패션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어요. 천연염색은 자연염색이라고도 하는데 꽃과 나무, 풀, 흙, 벌레, 조개 등의 천연재료로 염색하는 걸 말해요.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고 우리 몸에 닿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천연염색은 주로 아기 옷이나 이불에 쓰이고 있어요. 어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화학염료로 옷을 만들었던 거죠?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식물이나 광물에서 염료를 얻었어요.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을 만큼 천연염색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천연염료는 재료가 제한적이고 염료를 추출하는 과정도 복잡해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색과 품질이 변해버리는 문제도 있고요. 또 반복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보라색 염료 1g을 얻으려면 바다 불고둥 약 1만 마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염료 1g으로는 손수건 한 장도 염색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1856년에 영국의 윌리엄 퍼킨이라는 사람이 화학 염료를 개발했고 산업화로 옷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천연 염료는 밀려나게 된 거예요. 화학 염료는 사람들에게 편리하지만
바다와 강에는 독이 되었네요. 이제는 조금 불편해도 환경 생각을 하는 천연 염색으로 옷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에요.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천연 염색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염색 횟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답니다. 현재 전기나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염색을 하는 기업도 있어요. 또한 물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고 염색하는 기술도 개발한 기업도 있답니다. 정말요? 신기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신기하죠. 다이크라는 네덜란드의 염색 회사는 물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염색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산화탄소를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로 만들어 염색에 이용하는데 염색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살펴볼까요? 멍뭉이님입니다. 화학 염색도 문제지만 화학 섬유도 문제 아닌가요? 야호야호님입니다. 세탁을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나온다던데. 우리 멍뭉이님과 야호야호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어요.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염색만은 아니잖아요. 옷을 세탁하기만 해도 못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말이에요. 옷을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해서 옷을 빨지 않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옷감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옷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세탁하는 것이죠. 낮은 온도의 물로 되도록 짧은 시간 동안 세탁하면 된답니다. 또 옷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탁물의 양이 많을수록 옷끼리 부딪히는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적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탁 방법도 신경 써야겠어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화학 섬유의 옷을 앞으로도 계속 입어야 하는 걸까요? 섬유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면 좋을 텐데요. 화학 섬유를 대신할 친환경 섬유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화학 섬유에 필요한 화석 연료가 고갈되고 있고 환경오염,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천연 소재 섬유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 맞아요. 바나나 옥수수, 마, 천연 펄프, 쐐기풀, 콩 등을 사용해 만든 다양한 천연 소재 섬유가 있어요. 또 보통 천연 소재 섬유하면 식물을 떠올리지만 동물성 소재 섬유도 있답니다. 거미줄의 유전자를 사용해 만든 거미 실크와 우유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섬유도 있죠. 앞으로 천연 소재 섬유로 만든 옷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옷을 살 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재인지도 살펴봐야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지금 1인 3역 했거든요. 패션 전문 기자 알렉산드로 남자고요.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지나 여자고요. 그리고 우미리 이렇게 3명의 역할을 1인 3역을 했는데 들으실만 하셨나요? 이게 웃긴데요. 확실히 남자가 남자 역할하는 건 좀 그나마 난데 여자 역할하는 건 쉽지가 않네요. 자, 우리 우설리 고수진 작가의 그리고 안혜란 작가의 그림이 함께 있는 이 지구를 살리는 패션 토크쇼 일부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패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경과 패션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천연 염색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여기 보면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천연 염색에 대한 꿀팁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중고를 이용해서 중고 의류를 이용해서 환경을 지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 패션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입는 이 옷차림만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이거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입니다만 성인들이 읽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책자를 읽어보고 왔습니다. 좀 재밌게 읽어보고 싶었는데 재밌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설리 작가님이 보내주신 이 책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설리 작가님이 보내주신 책이 아직 한 권 더 남았거든요. 그 책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디로그 무익료 이렇게 준비한 순서 다 읽어봤습니다. 자주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디로그 무익료는 매주 월요일 10시 그리고 목요일 10시에 업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때 맞춰서 올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녹음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디로그 무익료 진디였습니다.